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와 함께하고 있는 하이패스 정보처리 실기 데이터베이스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강좌의 제목은 고급 데이터베이스라고 붙여봤는데 고급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별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마땅한 제목을 붙이기가 좀 애매해서 고급 데이터베이스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자, 우리는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을 공부하고 있죠. 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SQL 명령을 9강과 10강 두 개 강좌를 통해서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는 DDL 공부했고요. 자,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 유지나 보안을 위한 DCL 명령 4가지 공부했죠. 권한을 부여할 때 사용하는 그랜트, 권한을 뺐을 때 사용하는 리보크 명령, 자, 어떠한 트랜잭션이 완료됐음을 알리는 커미트 명령이라든지 롤백 명령. 자, 이러한 커미트 명령이나 롤백 명령은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와 관련성이 있다. 이런 거 공부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DML, 데이터 조작어를 공부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하는 셀렉트 명령. 자, 따라서 셀렉트 명령이 가장 시험 문제에 잘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색하는 다양한 예를 들어서 셀렉트 명령을 공부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인서트 명령이라든지 데이터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딜리트 명령, 그리고 입력된 데이터를 수정할 때 사용하는 업데이트 명령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SQL 명령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실제 구축하고 데이터를 인서트 명령으로 입력하고 수정할 데이터 업데이트로 수정하고 삭제할 데이터 있으면 딜리트로 삭제하고, 자, 이러한 동작으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했어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이런 기본적인 SQL 명령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 이외에, 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만들어져서 사용되는 4가지의 중요한 개념을 공부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자, 트리거나 내장형 SQL 커서가 무엇이고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무엇인지를 공부할 건데 아직까지 조금 출제 빈도가 낮아요. 지금까지 출제된 거는 트리거만 출제가 됐고요. 내장형 SQL이나 커서나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아직까지 출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어차피 우리 이번 이제 데이터베이스 과목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현 및 관리 아닙니까? 그죠? 과거에는 이제 설계 쪽에서 많은 비중을 두고 문제 출제가 됐었다면 이제 구현이나 또는 관리, 유지보수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이 대폭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트리거의 개념과 내장형 SQL, 커서나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개념은 중요하기 때문에 언젠가 이제는 출제될 때가 됐다라고 보여요. 자,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암기하셔야 되는 용어는 딱 이거 4개입니다. 트리거, 내장형 SQL, 커서, 스토어드 프로시저. 이 각각의 용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신 상태에서, 자, 용어 암기하는 건 별거 아니잖아요. 트리거, 인베디드 SQL, 내장형 SQL, 커서, 스토어드 프로시저. 4개 용어만 암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과연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걸 정확히 이해하신 상태에서 암기를 하셔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아직까지는 출제 빈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4가지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고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처음으로 트리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활용할 때 트리거를 구축하게 되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물론 이 트리거를 잘못 구현하게 되면 나중에 좀 골치 아파지는 면들도 있어요. 그러나 자, 트리거가 과연 우리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느냐, 요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트리거를 영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떤 그 총의 방아쇠를 말합니다. 총의 방아쇠란 뜻인데 어떤 연쇄적인 동작을 수행할 때 활용하는 게 바로 트리거의 역할이에요. 트리거의 역할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릴레이션이 있고 이 릴레이션에 연동된 릴레이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릴레이션에 어떠한 값이 예를 들어서 입력된다라고 했을 때, 자, 예를 들어 어떤 값이 입력됩니다. 그런데 이 값이 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값을 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 데이터가 입력이 새롭게 돼서 어떠한 데이터가 수정이 됐을 때 요 놈만 수정되는 게 아니라 요 놈도 자동으로 연쇄적으로 수정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트리거의 개념이에요. 개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보세요. 여기에 데이터가 뭔가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내가 일일이 이것과 똑같은 데이터가 있는 놈들 다 찾아가지고 일일이 수정 작업을 한다면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무결성이 깨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값은 바꿨는데 여기에 있는 값은 모르고 바꾸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 두 값이 일관성이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데이터의 무결성이 깨지게 되죠. 따라서 트리거를 구축해 놓게 되면은 이쪽 데이터에 어떠한 수정이 가해질 때, 자, 이것과 똑같은 형태의 데이터가 다른 테이블에 있다면 이쪽 테이블에서도 내가 따로 수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트리거의 역할이에요. 자, 개념 이해되셨나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 트리거의 정의를 보면은 여러 가지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두 번째 문장이 중요해요. 자, 테이블에 데이터가 입력되거나 또는 데이터가 수정되거나 데이터가 삭제되어질 때 다른 테이블에 연관된 작업을 정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트리거는 연쇄적인 수정 동작을 수행할 때 자, 한 곳에서 수정이 일어나면 자, 연관된 다른 테이블에서도 자동으로 수정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 바로 트리거의 기능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아래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 살펴보시고요. 자,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간단히 이해가 됩니다. 자, 내가 이렇게 릴레이션을 설계하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했어요. 자, 지금 입고라고 하는 릴레이션, 그 다음 상품이라는 릴레이션이 있고 판매라고 하는 릴레이션이 있어요. 자, 세 개 릴레이션은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입고라고 하는 릴레이션에는 새로운 물건이 입고됐을 때 상품 코드나 입고일자, 수량, 단가, 입고 금액, 자, 이러한 것들이 입고 테이블에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잘 보면은 여기에 상품 코드가 있고 입고 수량이 있죠. 상품이라고 하는 테이블에도 보면 상품 코드가 있고 재고 수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판매 번호에 보면은 자, 판매 번호에도 상품 코드가 있고 여기는 판매 수량이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있는 입고 수량하고 자, 새로운 물건이 들어왔을 때 입고 수량하고 여기에 있는 재고 수량하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판매 수량은 어떠한 연관관계를 갖는다는 게 딱 눈에 보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마트에 예를 들어서 콜라 10박스가 새롭게 들어왔어요. 자, 따라서 콜라가 10박스가 새롭게 입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재고 수량이 8박스가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새롭게 10박스가 입고됐다면은 재고 수량에 플러스 10이 또 돼야 되겠죠, 자동으로. 그런데 이걸 나중에 내가 수동으로 다 처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롭게 10박스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입고 테이블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그 다음에 상품의 이 재고 수량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이게 다 다릅니다, 부서가. 그러면 일일이 다 연락해가지고 자, 콜라 10박스 들어왔으니까 재고 수량 10박스 추가하세요. 이걸 매번 연락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하면은 이게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무결성이 깨질 수도 있어요. 잘못해서 여기는 분명히 10박스 들어와서 분명히 우리 마트에는 18박스에 지금 콜라가 있는데 여기 수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8박스가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재고 없다라고 판매 종료를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이쪽에서 10박스가 입고됐다면 이 10박스가 여기로 와서 더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자동으로 수행하게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트리거의 역할이에요.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자, 판매 테이블에서 자, 우리 판매부에서 계속적으로 판매가 일어납니다. 자, 계속적으로 판매가 일어날 때마다 이 판매 수량이 발생할 때마다 재고 수량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연산이 수행돼야 되겠죠. 자, 우리 마트에서 계속 콜라가 나가고 있어요. 이걸 일일이 수정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이쪽에서 계속 판매 수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재고 수량 값을 그때그때 수동으로 처리한다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따라서 이쪽에서 어떤 판매가 일어나면 자동으로 재고 수량에서도 마이너스 동작이 일어나도록 자, 이걸 뭘로 설계한다? 트리거를 설계하면 되는 거예요. 트리거를 설계하면은 이쪽에서 새로운 값이 입력되면 이쪽으로 자동으로 플러스 되게 설계할 수 있고요. 자, 이쪽에서 판매 수량이 발생하면 그 판매 수량만큼 재고 수량에서 마이너스 연산이 일어나도록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구축해놓고 활용을 하면은 데이터 무결성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자, 트리거의 역할은 딱 두 개예요. 일단 데이터 무결성 유지에 용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거는 물론 무조건이라고 하긴 좀 애매해요. 나중에 이제 실제 DB를 구축하고 트리거를 막 여러 개 잘못 설계해 놓으면 트리거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자, 단순히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트리거를 통해서 구현하게 되면 데이터의 무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편의성입니다. 편의성. 일일이 다 찾아서 수정하려면은 너무나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죠? 자, 따라서 트리거를 구축하면 자동으로 자, 입고 테이블에 입고되는 금액 박스만 물량만 딱 입력하면 자동으로 플러스가 되니까 일일이 내가 수정해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판매가 일어날 때마다 자동으로 마이너스 동작이 일어나니까 내가 일일이 수정할 필요가 없어서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됐나요? 자, 트리거의 정의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트리거는 2번 기출됐어요. 따라서 여러분 시험에서 또 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트리거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쪽 테이블에서 어떠한 값의 변화가 일어날 때 이쪽 테이블에서는 자동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좋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수동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무결성이 깨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구축했다. 문제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다 뭘 넣는다? 그렇죠. 트리거를 찾아서 넣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계속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시면은 읽어보시면은 무슨 이야기인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상품 코드가 P001인 상품이 초코파이인데 자, 이 재고 수량이 30박스였어요. 50박스가 입고되면은 자동으로 입고 수량이 50박스가 플러스 되면서 이쪽에 있는 재고 수량과 더해져서 재고 수량이 80박스로 자동으로 바뀌게 됐죠?
자, 마찬가지로 상품 코드가 P001인 초코파이가 재고 수량이 80박스인데, 자, 이게 10박스가 판매가 됐어요. 그럼 10박스가 자동으로 마이너스 돼서 재고 수량이 80박스에서 70박스로 자동으로 수정되도록. 자, 이렇게 연쇄적으로 자동 수정되도록 만드는 기능을 트리거라고 한다. 끝났습니다. 자, 트리거의 필요성을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쭉 읽어보시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테이블이나 뷰를 통해서 데이터가 입력, 수정, 삭제될 경우에 자동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연관된 작업을 일일이 수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따라서 여러 번 프로시저를 호출해서 실행하거나 여러 번 SQL을 실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복잡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해진다는 이야기고요. 자, 프로젝트 수행 시 개발자나 프로그래머들이 복잡한 업무를 숙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자, 따라서 읽어보시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트리거의 정의 이해되셨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트리거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가 데이터가 입력되고 삭제되는 과정, 수정되는 과정을 조금 이해하시면 편해요. 자, 먼저 데이터가 입력되는 과정을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insert into. 자, 데이터를 삽입하는 DML 명령이죠. 자, insert into 요거 가로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암기하세요. insert 명령 다음에는 into 어디에 넣을 거냐? 상품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입력을 할 거예요. 상품 코드, 상품명, 제조사, 소비자 가격, 재고 수량 값을 value. 자, 어떤 값을 입력할 거냐면 상품 코드는 P005, 상품명은 맛동산, 제조사는 이게 왜 하이타이야? 해태라고 해야 되는데 HAETAI가 맞는 거 아닌가요? 자, 어쨌든 소비자 가격이 1,000원이고요. 재고 수량이 30개예요. 자, 이런 인서트 명령, 입력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러한 입력 명령이 실제 상품 테이블로 바로 입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 이러한 인서티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가상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 가상 테이블에 일단 데이터를 옮겨놓고 실제 이제 커미트가 수행되게 되면 실제 이 데이터가 실제 테이블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인서트 명령을 내렸을 때 이 데이터가 곧바로 실제 테이블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다. 가상 테이블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가상 테이블에 있는 값을 옮깁니다.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뭔가 잘못되는 무결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가상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 때 이 가상 테이블로 복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입력되는 과정에서 인서티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가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그 가상 테이블로 데이터 값이 들어온 이후에 실제 이제 상품 테이블로 데이터가 옮겨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수정되는 과정 볼까요? 삭제되는 과정. 딜리트 명령을 썼어요. 자, 딜리트. 자, from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상품 테이블로부터 삭제를 하라. 자, 뭘 삭제할 거냐면 조건이 뭐냐면 상품 코드가 P004예요. 그러면 상품 코드가 P004에 해당하는 빼빼로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실제 이 명령을 내가 내렸을 때 상품 테이블에서 이것이 실제 바로 삭제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우리 이전에 DCL 공부할 때 커미트와 롤백 공부할 때 공부했죠. 그죠? 실제 이 테이블에는 아직 남아있고 이 P004 빼빼로 제품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딜리티드 가상 테이블이라고 하는 딜리티드 가상 테이블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동작을 완료해라. 커미트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이 빼빼로라고 하는 데이터는 삭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혹시라도 잘못 삭제가 됐다 할 경우에는 이 딜리티드 가상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로부터 다시 복원을 해야 된단 말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이러한 것들은 전부 왜 그래요?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 삭제했다면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실제 상품 테이블에서 바로 삭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삭제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딜리티드 가상 테이블로 옮겨놓고 그리고 커미트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상품 테이블에선 실제 P004 상품이 삭제가 일어나게 된다 이 소리예요. 됐나요? 자, 수정되는 과정 볼까요? 자, 수정은 업데이트 명령이죠. 자, 업데이트 명령, 업데이트 상품을, 자, 이 세트가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죠. 그죠? 자, 업데이트 상품 셋.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인서트는 인투죠. 그죠? 그 다음에 딜리트는 from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set입니다. 자, 가격을 세트하라. 뭐라고 세트하냐면 소비자 가격을 1100으로 세트하래요. 근데 어떤 데이터냐면 where, 조건이 뭐냐면 상품 코드가 P003입니다. 자, 상품 코드가 P003인 새우깡을 찾아서 새우깡의 소비자 가격을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인상시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수정할 때 곧바로 상품 테이블에서 수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 인서티드 테이블과 딜리티드 가상 테이블 두 개로 데이터를 옮겨요. 자, 따라서 이 데이터가 여기도 복사되고 여기로도 복사됩니다. 혹시 몰라서 두 개로 복사해 놓는 거예요. 이래놓고 실제 1100원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는 먼저 인서티드 가상 테이블의 값을 먼저 수정해요.
그리고 이제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할 때 이 1100원이라고 하는 값을 이제 실제 테이블에서 1100원으로 고쳐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새롭게 입력된 값이 되는 거고요. 인서티드 테이블은. 그 다음에 딜리티드 가상 테이블에는 뭐가 있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유지하게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인서티드 가상 테이블은 새롭게 들어온 데이터를 보관하게 되는 거고, 딜리티드 가상 테이블은 아까 있던 값을 보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뭐가 잘못되면 이 딜리티드 가상 테이블에 있는 값으로 원래의 데이터를 복원해낼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수정이나 삭제, 삽입 동작이 일어날 때 곧바로 테이블의 데이터가 삽입, 삭제, 수정이 되면은 뭔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가상 테이블로 일단 옮겨진 상태에서 삽입, 삭제, 수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과정을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왜 설명드렸냐면 우리가 트리거를 만드는 과정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자, 입고 테이블에 실제 인서트 트리거를 설계하는 과정을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실제 실무적 과정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트리거를 만듭니다.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는 DDL 명령, create 명령을 쓰죠. 그죠? 자, create 트리거를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자, 입고 INS는 인서트의 약자겠죠. 요건 뭐예요? 트리거의 이름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만들어줄 트리거의 이름은 입고 인서트 트리거다 이 소리예요. 자, 그리고 o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상이죠. 그죠? 자, 뭐냐면 무슨 테이블에 트리거를 만들 거냐? 입고 테이블에 인서트 트리거를 만들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for insert. 입고 테이블에서 인서트 동작을 위한 트리거를 만들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 아무것도 아니죠. 입고 테이블에 어떠한 데이터가 새롭게 입력될 때 자, 동작하는 트리거를 지금부터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as, declare는 정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자, 여기 보면 골뱅이 기호 붙고 코드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캐릭터 6바이트. 이게 뭐예요? 자, 다시 말하면 문자 6바이트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코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골뱅이 기호 붙이고 qty, int라고 붙였죠. int는 인티저 정수값 아닙니까? 자, 그러면 코드라고 하는 놈과 이 qty라고 하는 요 놈이 뭘 말할까? 자, 이건 뭐냐면요. 하나의 변수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컴퓨터 기억 공간에 코드라고 하는 변수와 qty라고 하는 변수 공간을 하나 만듭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변수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는 코드는 문자 6바이트가 입력되는 변수 하나 만들고요. 정수값이 입력되는 qty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요. 됐나요? 그럼 컴퓨터에 이런 기억 공간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 놓고 뭐라고 했냐면 set. 코드 값은 입력을 받는다는 소리죠. 자, 이퀄 기호는 이걸 여기로 입력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코드 변수에는 입력을 받을 거예요. 뭘 입력받을 거냐면 select 상품 코드를 입력받을 겁니다. 상품 코드 값을 여기로 가져오라는 소리예요. 근데 무슨 상품 코드를 가져오냐면 from inserted. 요게 뭘 말할까요? 요게 inserted라고 하는 요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insert 가상 테이블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삽입 동작이 일어날 때 데이터를 먼저 inserted 가상 테이블에 옮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삽입되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inserted 가상 테이블로부터 상품 코드 값을 가져와라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예를 들어서 A001이라고 하는 상품이 새롭게 입고가 됐단 말이죠. 그럼 A001이라고 하는 상품이 입고되면 그 인서티드 가상 테이블에서 상품 코드 A001을 읽어와서 코드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해라 이 소리예요. 의미를 이해하셨죠? 그 다음 set. qty 변수는 어떤 값을 입력받을 거냐면 자, 인서티드 가상 테이블에서 자, 입고 테이블에 입력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인서티드 가상 테이블에서 입고 수량 속성 값을 셀렉트해 가져오란 소리예요. 따라서 자, 인서티드 가상 테이블에 입고 수량 속성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입고 수량 값을 여기로 가져와서 이 변수에다가 예를 들어서 50이다 그러면 50이라는 값을 이렇게 저장하라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과정이 뭐냐면 두 개의 변수를 만든 다음에 자, 코드라는 변수와 qty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를 만든 다음에 자, 입고 테이블에서 뭔가 삽입 동작이 일어날 때 인서티드 가상 테이블에 입력된 코드 값하고 그 다음에 입고 수량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을 각각의 변수에 이렇게 기억시켜 놓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뭐라고 했냐면 업데이트 수정하라. 뭘 수정하냐면 상품 테이블을 수정하랍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입고 테이블에서 입고가 일어날 때 새로운 물건이 들어왔을 때 자, 인서트가 일어날 때 상품 코드와 입고된 수량을 두 개의 변수에 가져다 놨죠. 그걸 어디다가 적용시킬 거냐면 상품 테이블로 업데이트하라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업데이트하냐면 set 이런 것이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세트하라. 어떻게 세트하냐면 재고 수량은 기존의 재고 수량에다가 누적시켜라. 뭐를? qty 변수 값을 누적시켜라. 됐어요? 자, 따라서 재고 수량이 만약에 30개가 있었다면 상품 테이블에 재고 수량 30을 가져와서
qty 변수로 입력받은 새로운 값 50이라고 하는 값을 플러스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새롭게 재고수량으로 수정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됐나요? 아하. 자, 따라서 입고 테이블에서 어떠한 물건이 입고되면 상품 코드 가져오고 입고 수량을 가지고 와서 자, 근데 아무 놈이나 다 수정하면 안 되겠죠? 여기 조건이 있죠. where 상품 코드가 자, 이거는 상품 테이블에 있는 속성이죠. 상품 테이블에 있는 상품 코드가 자, 코드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값과 같은 놈을 찾아서 코드란 변수에 A00이라는 놈이 있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아하. 자, 이게 바로 정확하게 지금 트리거를 설계한 걸 보신 겁니다.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크리에이트 트리거 입고 INS, 입고 인서트라고 하는 트리거를 만들겠다. 입고 테이블에서 입력 동작이 일어날 때 실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declare, 코드라고 하는 변수, 문자 6바이트 받는 변수 하나 만들고 그 다음 qty라고 하는 정수값을 입력받는 변수 2개를 컴퓨터에 만든 다음에 자, 어떠한 입력 동작이 일어나게 되면 상품 코드 값을 읽어오래요. 야, 입력 가상 테이블에서 상품 코드 값을 읽어와서 코드에 저장하랍니다. 그리고 입력 가상 테이블에서 입고 수량 값을 가지고 와서 qty 변수에 저장을 하랍니다. 그 값을 가지고 상품 테이블을 업데이트 하랍니다. 어떻게? set.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업데이트, set. 가로쳐서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데이트니까 set. 됐죠? 자, 세트하라. 어떻게 세트할 거냐면 기존 재고 수량, 상품 테이블에 있는 재고 수량을 불러와서 거기에다가 qty 변수로 입력받은 입고된 수량을 플러스하라. 근데 아무 놈이나 플러스하면 안 되죠? 조건이 뭐냐면 자, 상품 코드, 상품 테이블의 상품 코드 속성하고 여기로 입력받은 코드 값하고 같은 놈을 찾아서 이해되셨습니까? 아하. 자, 됐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실제 트리거예요. 따라서 이런 거 물론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혹시 모르는 거예요. 실제 설계된 트리거의 의미를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로 문제 만들려면 얼마든지 좋은 문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따라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변수를 정의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입력 동작이 일어날 때 inserted라고 하는 건 가상 테이블 말하는 거죠. 입력 동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가상 테이블로부터 상품 코드 값을 읽어오고 그 다음 입고 수량 값을 읽어온 다음에 두 변수에 기억을 시키고 그 변수 값을 가지고 상품 코드에도 자, 상품 코드가 같은 놈을 찾아가지고 그 재고 수량에다가 입고된 수량을 플러스하라. 자동으로. 이렇게 트리거를 설계해 주게 되면은 나중에 입고 테이블에 어떠한 입고 데이터가 입력이 될 때 자동으로 상품 테이블로도 불려와서 이 변수로 저장된 값들을 가지고 새롭게 수정을 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바로 트리거의 역할입니다. 정확히 이해되셨죠? 트리거가 시험 문제 나오면 절대 안 틀리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소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간단히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장에서도 이런 트리거와 관련된 소스가 나왔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분석하시면 정답 찾아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트리거는 간단한 겁니다. 변수를 만들어서 입력이 일어나는 가상 테이블에서 필요한 값들을 가져와서 변수에 기억을 시켜요. 그리고 그 변수에 기억된 값을 대상 테이블에 적용을 시켜서 더하거나 빼거나 어떤 수정 동작이 일어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리거가 모두 끝났고요. 내장형 SQL 정리 들어갈게요. 자, 내장형 SQL은 임베디드 SQL이라고 하고 자,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내장형 SQL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영문으로 임베디드 SQL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용어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내장형 SQL은 우리 SQL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9강과 10강에서 공부한 SQL 명령은 대화형 SQL이라고 했죠. 그죠? DBMS를 통해서 바로 명령을 내리고 그러면 바로 DBMS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결과를 찾아서 바로 나에게 결과를 보여주고 자, 셀렉트 명령 쭉 내립니다. 엔터키를 딱 때리는 순간 DBMS가 명령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검색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죠. 명령을 내리고 바로 결과를 보고 그래서 대화식 SQL이라 그래요. 지금부터 공부하는 내장형 SQL, 임베디드 SQL은 그러한 대화형 SQL이 아닙니다. 바로 명령 내리고 결과 보고 이게 아니라 프로그램 안에 삽입되는 SQL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정의 이해되시죠? 그죠? 자, 내장형 SQL 정리하겠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내에 SQL 문장을 내포하여 자, 요즘에 이제 프로그램들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QL 명령을 가지고 DBMS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죠? 자, 따라서 기존 응용 프로그램에 삽입이 돼서 데이터베이스와 이 프로그램이 서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떠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 삽입된 SQL을 뭐라고 한다? 내장형 SQL, 임베디드 SQL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됐죠? 자, 따라서 파스칼이나 포트란 또는 C나 C++, 주로 이제 C++이나 자바 이러한 호스트 프로그램 언어에 삽입된 SQL을 의미한다. 삽입 SQL이라고도 하고 내장형 SQL이라고도 하고 시험에는 영문으로 임베디드 SQL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내가 프로그래머예요.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지금 작성하고 있어요?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돼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 소스 중간에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오는 데이터베이스 연동과 관련된 SQL 명령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렇게 프로그램 안에 내장된 SQL 명령을 Embedded SQL이라고 한다. 됐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DBMS가 있죠.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프로그램 소스 안에 직접 삽입돼서 자,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자, 이 내장형 SQL이 실행되면 DBMS로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프로그램에게 던져주면 이 프로그램이 그 값을 가지고 어떠한 처리를 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실제 프로그램 안에 삽입되어서 동작되는 이러한 SQL을 우리는 Embedded SQL이라고 한다. 정의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실제 이제 Embedded SQL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제 비주얼 C++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프로그램 코드를 쭉 짜다가 여러분들 뭐 교재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EXEC SQL이라고 나오죠. Execute SQL, SQL을 실행하라 하는 명령이 나와요. 따라서 이 부분부터는 이제 SQL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프로그램 내에 SQL 코드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죠. 이게 바로 Embedded SQL이에요. 일반적으로 비주얼 C++ 같은 경우에는 Execute SQL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내장형 SQL을 시작합니다. 자, 그건 뭐 따로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프로그램 코드 안에 삽입돼서 자, 특정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돼서 프로그램이 동작하여야 할 때 프로그램 안에 삽입돼서 실행되는 SQL 명령을 우리는 내장형 SQL, Embedded SQL이라고 한다. 끝. 자, 내장형 SQL은 몇 가지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이거 기억해 두세요. 일반 SQL문은 실행 결과로 여러 개의 튜플을 반환하는 반면 자, 우리 대화형 SQL에서는 여러 개의 튜플값 가져오는 경우 있었죠? 그죠? 튜플 여러 개를 결과로 막 가져와서 보여주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남자의 데이터 다 가져오고 그죠? 84년생 데이터 다 가져오고 여러 개의 튜플 값을 가져올 수 있는 반면 내장형 SQL은 단 하나의 튜플밖에 못 가져와요. 자,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는 우리 알고리즘에서 공부했잖아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필요한 데이터는 어디로 가져옵니까? 변수로 기억하죠. 그죠? 메모리, 주기억장치 메인 메모리에 내에 있는 변수라고 하는 기억 공간으로 데이터를 입력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에서 맨날 뭐 데이터 입력받아가지고 그걸로 처리하는 과정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마찬가지예요.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왔다면 그 데이터를 변수에 저장시켜 놓고 이 프로그램에서 그 변수를 가지고 뭔가 동작을 실행한단 말이죠. 따라서 변수에는 하나의 값밖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해되셨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왜 내장형 SQL은 튜플 하나 값밖에 못 갖고 오느냐? 여러 개의 튜플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하나의 튜플밖에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어디로 저장해 놓고 사용하냐면 변수 공간으로 저장해 놓고 사용한단 말이에요. 변수, 베리어블. 됐나요? 아하. 따라서 변수 공간은 하나의 값을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가 들어올 때 그걸 기억시킬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을까요? 아, 자, 따라서 내장형 SQL은 단 하나의 튜플만을 반환합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다음에 공부할 커서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하는 거예요. 커서라고 하는 개념은 반복문을 돌려서 우리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 이해하시죠, 그죠? 우리 알고리즘에서 막 순환 구조 있었잖아요, 그죠?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 그렇게 반복문을 둬가지고 튜플 하나 가져오고, 그 다음에 조건 만족할 때까지 또 돌아가서 또 다음 튜플 가져오고, 조건 만족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돌려주면서 여러 개의 튜플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바로 커서예요. 끝난 거예요, 다. 이해되셨습니까? 아, 내장형 SQL은 응용 프로그램 내에 입력돼서 실행되는 SQL인데 단점이 뭐냐면 변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변수에는 하나의 값만 입력되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튜플 하나밖에 못 가져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할 때 여러 데이터를 계속 가져오면서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래서 만든 기능이 커서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커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반복문을 돌려서 조건을 만족하는 첫 번째 데이터 가져오고 처리 끝나면 또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데이터 가져오고 또 반복문이 끝날 때까지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반복문을 돌려주면서 하나의 튜플 값을 계속 반복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커서라고 합니다. 자, 커서의 개념도 이제 이해되셨죠? 오케이, 끝났어요. 자, 꼭 기억하세요. 내장형 SQL은 한 번에 하나의 튜플 값만을 인출합니다. 자, 호스트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비주얼 C++ 이런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프로그램의 컴파일 시
컴파일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번역하는 걸 말하죠. 원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필기에서 공부했잖아요. 원시 프로그램을 번역해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실행 파일 형태로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이걸 컴파일할 때 선행 처리기, 전 처리기라고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자, 선행 처리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 번역하기 전 단계에 먼저 실행되는 처리기를 말해요. 자, 이런 것까지 모르셔도 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떠한 프로그램이 내가 프로그램을 짰어요. 비주얼 C++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이걸 원시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우리 인간이 짠 프로그램 소스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컴퓨터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형태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건 1과 0, 높은 전압과 낮은 전압의 전기 신호 아닙니까? 따라서 1과 0의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기 위해서 컴파일한다, 번역한다라고 하죠. 이 번역되는 전 단계에 번역되기 전에 먼저 처리되어야 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매크로를 처리한다든지 또는 지금 여기서 본 것과 같이 내장형 SQL 같은 경우에 따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그냥 기억만 해두세요. 자, 컴파일 시 선행 처리기에 의해서 내장형 SQL문은 분리되어 컴파일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이러한 프로그래밍 소스 안에 자, 데이터베이스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다가 SQL 명령을 추가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SQL 명령 부분은 동시에 같이 번역이 되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전체가 번역되기 전에 요 놈이 먼저 번역돼서 처리가 돼서 데이터를 던져줘요. 그런 상태에서 얘가 컴파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별도로 컴파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SQL과 관련된 거는 이 번역기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내장형 SQL과 관련된 것은 별도로 먼저 처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컴파일이 실행된다 이 소리입니다. 모르셔도 좋아요. 자,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이해하시고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응용 프로그램에서 내장형 SQL문은 일반 대화식 SQL문에 자, execute SQL, exec SQL을 붙여서 다른 호스트 명령문과 구별한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정도는 혹시라도 출제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SQL이 시작된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 소스가 쭉 나오다가 여기서부터는 SQL이 시작된다라고 할 때 execute SQL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인데, 자, 보세요. 내장형 SQL이 실행되는 과정은 여러분들 요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내가 상품이라고 하는 실제 테이블이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프로그램이 지금 가동을 해야 됩니다. 뭔가 연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 필요한 것은 상품 코드나 소비자 가격이나 재고 수량 값이 필요해요. 이 값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읽어와서, 자, 읽어온 값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뭔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변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 보면 상품 코드, 소비자 가격, 재고 수량이라고 변수 이름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프로그램을 짤 때 여기서 말하는 실제 테이블의 상품 코드를 말하는 건지, 요 놈을 말하는 건지, 이 변수 상품 코드라고 이름 붙인 변수를 말하는 건지 이걸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냥 소비자 가격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 상품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의 소비자 가격이라고 하는 속성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서 만들어준 소비자 가격이라고 하는 변수를 말하는 건지 이걸 구별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호스트 변수명 앞에는 뭘 붙이냐면 이렇게 콜론을 붙여요. 자, 이렇게 콜론을 붙이고 상품 코드라고 하면 이거는 변수를 말하는 거예요. 값을 가져와서 기억할 변수. 우리 알고리즘에서 지겹게 공부한. 됐죠? 자, 소비자 가격이라고 해서 이 앞에다 이렇게 콜론을 붙여주게 되면은, 이거는 프로그램에서 값을 가져와서 저장하는 변수를 말하는 거고, 자, 프로그램 안에 그냥 소비자 가격이라고 나오면 상품 테이블의 소비자 가격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이렇게 변수를 만들고 필요한 값들을 읽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변수는 값을 하나밖에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상품 코드 P002 하나를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하나밖에 여기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소비자 가격이 얼마냐 했더니 1,000원이랍니다. 값 하나밖에 기억 못하죠. 요거 하나 가져오고, 그 다음에 재고 수량이 50개랍니다. 요렇게 기억을 시키기 때문에 튜플 값 하나밖에 못 가져온다는 소리예요. 외우지 않아도 이제 이해되셨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계속 가도록 할게요. 내장형 SQL은 호스트 프로그램의 변수인 호스트 변수를 포함할 수 있다. 조금 전에 변수 보여드렸죠,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 요거죠? 내장형 SQL문의 호스트 변수는 콜론을 앞에 붙여서 데이터베이스 필드의 이름과 구별시킨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바로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동작할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가져와서 저장하는 변수들이 필요한데 이 변수 이름하고 그 다음에 실제 테이블에 있는 이 속성명하고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명 앞에 콜론을 붙인다 이 소리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내장형 SQL맨에서 사용하는 호스트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begin declare section. 다시 말하면 선언부예요. 자, 이 내장형 SQL 필요한 변수를 선언한다는 선언부입니다. 자, 따라서 begin declare section과 end declare section이 있어야 된다. 선언을 반드시 해주고 필요한 변수를 다 선언해주고 변수 선언이 끝난 다음에 내장형 SQL 실행이 진행돼야 된다 이 소리예요. 따라서 필요한 변수를 선언해줘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자, 따라서 begin declare section, 그 다음에 end declare section 이 정도만 기억만 해주세요. 자, 실제 내장형 SQL 문을 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execute SQL. 자, 지금부터 이제 프로그램이 쭉 실행되다가 자, 이제 SQL을 실행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C++ 언어가 아니라 이제 SQL 명령이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자, 이제 SQL 명령이 시작될 거야. 그래 놓고 뭐라 그랬냐면 begin 시작한다. 뭐를? declare section. 자, 다시 말하면 선언부를 시작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따라서 이 선언부에서는 뭘 해주는 거냐면 값을 가져와서 저장할 변수를 선언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알고리즘에서 맨 처음에 준비 기호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서 값을 저장할 변수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인티저 정수형 변수 SNO 스튜던트 넘버겠죠? 자, 스튜던트 넘버 변수 하나 만들고 그 다음 캐릭터 문자 저장되는 스튜던트 네임 20바이트 변수 하나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캐릭터 디파트먼트 학과라고 하는 6바이트 변수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캐릭터 이건 뭐예요? SQL 스테이트. SQL 스테이트라고 하는 건 SQL 상태값을 저장하는 겁니다.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캐릭터 그 다음에 execute SQL end declare section. 자, 따라서 end declare section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선언부예요. 자, begin declare section 선언을 시작하겠다는 소리고요. end declare section 선언이 종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선언부가 반드시 나오게 되고요. 이 선언부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데이터를 기억시킬 변수를 선언해 주는 겁니다. 의미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되게 복잡할 것 같았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간단한 겁니다. 자, execute SQL. SQL이 실행된다는 걸 알리는 거고 종료되는 걸 알리는 거죠. 선언부가 시작되고 선언부가 종료됨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언부에서는 begin declare section 시작된다. end declare section 선언부가 끝났다. 자, 이 안에 뭘 정의한다? 그렇죠. 바로 이 안에 변수, 필요한 변수를 정의하는 겁니다. 자, 지금 4개의 변수를 정의했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SNO는 100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SNO는 100. 그 다음에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SNO는 100이라고 할 때 이 SNO는 변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앞에 콜론을 안 붙였나요? 아직까지는 콜론을 굳이 붙여서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SNO라고 하는 변수에 100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해라 이 소리예요. 지금 여기서 SNO 변수 만들었죠? 자, 따라서 SNO 변수에 자, SNO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 자, 이 변수에 100이라고 하는 값이 이제 입력되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변수가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이 4개의 변수를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된다? 100이라고 하는 값이 입력된다. 자, 여기는 SQL state라고 하는 변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와서 보세요. execute SQL, SQL을 시작합니다. 자, select 선택해라. Sname과 디파트먼트를 선택해 오랍니다. 자, 스튜던트 이름하고 학생 이름하고 학과를 가져오래요. 어디에다가? into. 자, into 뭐라고 했냐면 Sname과 디파트먼트. 요 앞에 콜론이 붙었네요. 그죠? 자, 따라서 여기서 Sname과 여기서 디파트먼트는 뭘 말하는 거예요? 요 놈을 말하는 거죠. Sname과 디파트먼트 변수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select 해와라 Sname, 디파트먼트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학생 테이블에 Sname이라고 하는 속성과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속성 제목입니다. 아시겠죠? 요 놈은 학생 테이블의 Sname 속성과 학생 테이블의 디파트먼트, 학과 속성으로 가서 가져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값을 가져와서 어디다 저장하냐면 콜론 Sname. Sname이라고 하는 요 놈은 변수를 말하는 거고요. 요 놈은 디파트먼트 학과라고 하는 변수를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짬뽕이 되니까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건지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써주면 얘는 실제 그 릴레이션의 속성을 말하는 거고 앞에다가 콜론을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은 아하 요것은 이제 이 변수 내가 프로그램에서 가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를 말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스튜던트라고 하는 테이블로 가서 조건이 뭐냐면 SNO에 입력된 값하고 SNO에 입력된 값이 요거죠. 요게 변수죠. SNO 변수에 아까 100을 입력받았잖아요. 그죠? SNO 변수에 입력받은 100이라는 값하고 실제 SNO 속성에 있는 데이터들을 뒤져서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학생, 스튜던트 넘버가 100번인 학생을 찾으라는 소리죠. 여기다 100을 미리 넣어놨잖아요. SNO라는 변수에 100을 넣어놨으니까 이 SNO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놓은 100이라는 값을 가져와서 SNO와 같은 값을 찾으라는 이야기니까 이때 SNO는 스튜던트 테이블의 학생 학번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학번이 100번인 학생을 찾아서 그 100번인 학생의 학생 이름과 그
그 다음에 학과를 찾아서 그 값을 읽어와서 이 두 변수에 저장해라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학번이 100번인 학생을 찾겠죠? 학번이 100번인 학생을 찾아서 이름을 읽어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유수 기억시키고 자, 그 다음에 유수의 학과가 컴퓨터공학과다. 이렇게 입력하라는 이야기예요. 됐나요? 자, 프로그램이 이 값을 가지고 뭔가 이제 동작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이렇게 값을 읽어오는 내장형 SQL 실행 과정을 여러분들과 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begin declare 섹션과 end declare 섹션에서는 이제 필요한 변수를 정의해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SNO 변수에 100을 준 다음에 자, 여기서 썼잖아요. 그죠? SNO 변수에 입력받은 100이라는 값을 찾아서 학번 100번을 찾아서 그 학생의 이름과 부서값을 읽어와서 어디에다가 sname이라는 변수와 department라는 변수에 각각 기억시켜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이 변수값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이제 뭐 동작을 막 하겠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서 공부합니다. 커서는 앞서 설명 다 드렸어요. 내장형 SQL은 한 번에 하나의 튜플 값밖에 인출 못한다. 왜냐하면 변수라고 하는 공간이 하나의 데이터밖에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됐죠? 자, 따라서 계속 반복문을 실행하면서 다음 데이터 계속 여러 개의 튜플을 가져와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그때 사용되는 게 바로 뭐다? 커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무슨 뭐 컴퓨터에서 입력 기다리는 깜빡깜빡하는 이 커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커서의 정의, 내장형 SQL의 정의 이런 거 충분히 출제될 수 있겠죠. 그죠? 자, 커서의 정의 볼게요. 자, 내장형 SQL 결과는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레코드로 구성되는 테이블인데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는 한 번에 하나의 레코드만 취급한다. 그죠? 변수라고 하는 게 하나의 값밖에 기억을 못하니까. 자, 커서는 내장형 SQL과 달리 복수 개의 튜플에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커서는 하나의 포인터 역할을 수행하는 건데 자, 앞서 설명 잘 들으셨다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 커서 관련 명령은 declare 선언해주고요. open 커서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패치 데이터를 패치해오죠. 패치한다는 이야기는 가져온다는 이야기죠.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계속 패치해오는 거예요. 자, 계속 데이터를 패치해오고 다 끝나면 close. 자, 따라서 커서가 실행되기 위한 명령 4가지 요거는 꼭 암기하세요. 혹시라도 커서가 시험 문제 나오면 소스가 나온 다음에 가로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분명히 요 중에 답입니다. declare 선언해주고요. open 커서를 열어줍니다. 선언해준 커서를 열어요. 실행하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를 계속 패치를 반복합니다. 패치, 첫 번째 데이터 가져오고 패치, 두 번째 데이터 가져오고 계속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문으로 패치를 돌려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클로즈, 닫아주면 끝나는 거죠. 자, 실제 소스를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야?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설명 잘 들으시면 간단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티저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디파트먼트 정수 변수 하나 만들었고 셀러리, 월급이라고 하는 정수가 들어가는 2개의 변수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자, execute SQL declare. 자, 이제 선언을 해준 겁니다. 자, person이라고 하는 커서. 자, 지금 커서를 선언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declare person 커서. 자, person 커서를 선언하겠다. for. 뭘 위한 거냐면 select salary. 다시 말하면 월급을 선택해 오기 위해서. 자, 어디에서? from employee. 자, employee라고 하면 직원이 되겠죠. 직원 테이블에서 월급이라고 하는 속성값을 가져오기 위한 커서입니다. 자, 우리 직원의 월급이라는 속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 테이블에? 그 중에 이제 월급이라는 값을 하나를 가져올 게 아니라 조건을 만족하는 직원들의 월급을 계속 읽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 월급을 읽어오면서 뭔가 그 데이터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 이제 그 이야기예요. 자, where department가 자, 이 변수 안에 입력된. 자,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employee라고 하는 직원 테이블에 있는 department라는 속성을 말하는 거고 부서라고 하는 속성을 말하는 거고 콜론이 붙었으니까 이 디파트먼트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언해준 디파트먼트란 변수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변수가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이 변수에다 뭔가 값을 입력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총무부. 자, 총무부라고 입력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값을 가져와서 다시 말하면 총무부서를 찾아서 총무부의 직원들의 월급값을 가져와라 이 소리예요. 따라서 총무부 직원이 10명이면 총무과 직원들의 10명의 월급을 하나씩 계속 가져와야 되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장형 SQL은 하나밖에 못 갖고 와요. 따라서 이 커서는 10명의 총무과 직원들의 데이터를 계속 반복문으로 돌리면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추출해 올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execute SQL open. 자, open 보세요. declare 선언해 주는 거죠. 커서를 선언합니다. open 내가 만들어준 커서를 실행하는 명령이에요. 자, 커서를 선언할 때는 declare 커서를 실행할 때는 open입니다. 아까 여기서 declare person 커서라고 해서 커서를 선언했죠. 이름을 person이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open person이라고 하는 커서를 이제 실행해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 했냐면 패치해와라. 이 패치는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패치. 자, person을 어디에다가 셀러리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값을 계속 읽어오란 이야기인데 자, 여기에 이제 읽어오는 값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while이라고 해서 자, while문이 나오죠. while문은 뭐냐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반복문이에요.
자, while이라고 하는 거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는 계속 반복하라는 소리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SQL 코드 값이 0이면 계속 반복하라 이 소리입니다. SQL 코드라고 하는 변수가 아까 하나 만들었죠. 그죠? SQL 코드라는 변수 안에 입력되는 값은 뭐냐면 SQL의 상태값이 입력돼요. 자,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할 때는 0이라고 하는 값이 SQL 코드 변수에 입력되는 값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파고들기 파헤치기에 보면 위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0일 때와 100일 때 이런 값들이 있죠. 자, 따라서 SQL 코드 값이 0값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정상 실행됐음을 알리는 이야기예요. 알리는 신호예요. 따라서 SQL 코드 값이 0이면 정상이면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계속 반복하라. 이 SQL 코드 값이 0이 아닌 이상한 값이 입력될 때까지, 예를 들어 뭐 100이라든지 이러한 양수나 이러한 값들이 입력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라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따라서 이 while문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데이터가 가져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자, execute SQL update employee. 자, 다시 말하면 직원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라. 수정하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수정하냐면 세트하라는 이야기, 업데이트 셋 이런 거 가르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업데이트가 나왔으니까 세트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셋 어떻게 하냐면 월급은 샐러리는 샐러리 곱하기 1.1 기존의 월급 값을 가져와서 1.1을 곱한 값으로 수정하라는 소리예요. 10% 인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where current of person. 자, person이 저희가 실행되는 동안에.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여기서 while문을 실행하면서 지금 이 안에 조건을 보면은 위에서 뭐라 했어요? 조건이 뭐냐면 어디 갔죠? 여기 있죠. 디파트먼트와 같은.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입력을 하나 받아요.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든 다음에 무슨 부서를 검색할 건지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아요. 사용자가 총무부다라고 입력을 한단 말이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총무부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딱 때리면 그러면 이제 이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변수에 총무부라는 값이 들어오겠죠. 그럼 그 값을 가지고 와서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직원 테이블로 가서 총무부를 찾아가는 소리입니다. 그럼 직원 테이블에 총무과 직원이 10명 있단 말이죠. 그럼 그 10명의 직원의 그 월급을 하나하나 가져와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면 기존의 월급에다가 1.1을 곱한 값으로 수정하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직원값 가져와서 실행되고 실행이 정상 실행되면은 SQL 코드 값이 자동으로 0이 부여됩니다. 그럼 또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데이터 또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실행하고 정상 실행되면 SQL 코드 값이 자동으로 0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코드 값이 0이면 또 실행합니다. 계속 실행하다가 10명의 직원의 샐러리 값 다 가져왔고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이 SQL 코드 값이 이제 바뀌어요. 0이 아니라 뭐 100이나 다른 값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while SQL 코드가 0일 때 계속 반복하라고 했으니까 0이 아닌 값이 여기 들어오면 이제 종료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의 총무과 직원의 월급을 가져와서 1.1을 곱한 값으로 바꿔주는 이러한 프로그램 동작이 실행된다는 이야기죠. 하나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10명의 데이터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오케이? 아하. 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해석만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declare person 커서를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자, 샐러리라고 하는 것과 employee 직원 테이블에서 샐러리라고 하는 속성값을 가져오라는 이야기죠. 근데 어떤 부서의 속성이냐면 자, 디파트먼트에 입력받은 부서. 여기에 총무부를 입력받았다면 이 변수에 총무부를 입력받았다면 총무부 부서고 인사과를 입력받았다면 인사과 부서 직원들의 월급이에요. 그 월급값을 계속 while문을 써서 계속 조건 만족할 때까지 가져오면서 그 부서의 직원들의 월급을 1.1% 곱한 값으로 바꿔라. 이런 동작이 계속 반복 실행되는 겁니다. 됐죠? 자, 따라서 커서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끝났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커서가 끝나면 close. 자, 따라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declare 선언해주고요, 커서를. 그 다음에 open. 열어줍니다. 커서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패치 계속 패치가 되는 거예요. 계속 패치 동작이 일어나고 자, 조건 만족 끝나면 이제 나가서 커서를 닫을 때 close. 됐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쭉 읽어보시고요. 자, stored procedure 정리할게요. 프로시저라고 하면은 자, 프로시저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의 부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예요. 부 프로그램. 자, 프로시저는 부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우리 필기 공부할 때 서브루틴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 부 프로그램 또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서브루틴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서브루틴. 자, 그러면 이 프로시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스토어드 프로시저, 저장된 프로시저라는 이야기죠. 잘 들으셔야 돼요. 내장형 SQL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마치 매크로와 서브루틴의 비교와 똑같은 거예요. 자, 내장형 SQL은 프로그램 안에 내장형 SQL은 SQL 문장이 삽입돼서 그죠? 자,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필요할 때 SQL 문장이 프로그램 안에 삽입돼서 실행되는 게 내장형 SQL이죠.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뭐냐면 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필요할 때 그놈을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스토어드, 저장해 놓는 거예요.
별도로 만들어서 저장해놓고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필요할 때 불러다 쓰는 거예요. 이게 스토어드 프로시저예요. 구분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이게 서브루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프로시저라고 하는 거고, 요건 우리 매크로의 개념과 흡사합니다. 자, 매크로와 같이 실제 코드 안에 삽입돼서 실행되는 게 내장형 SQL이고, 따로 별도로 SQL 명령을 저장해 놓고서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불러다 실행하는 개념이 바로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저장된 서브루틴, 저장된 프로시저란 뜻이에요. 됐나요? 자, 정의 읽어보세요. 연속된 SQL 문장을 하나로 모아서 서버에 미리 컴파일해서 미리 저장한다. 무슨 소리예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필요할 때 그걸 프로그램 안에다가 코드를 넣는 게 아니라 아예 따로 명령을 컴파일해서 따로 저장해 놓는 겁니다. 따로 저장해 놓고 내가 그게 필요할 때 불러다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서브루틴의 개념입니다. 부프로그램의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복잡한 SQL문을 미리 저장시켜 놓고 호출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일단 실행 속도가 빠르죠. 그죠? 자, 불러와서 실행하는데 메모리 공간 효율이 일단 좋고, 아까는 어때요? 내장형 SQL은, 이런 건 안 나오니까 모르셔도 좋아요. 자, 내장형 SQL은 안에 소스가 삽입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길어지죠. 근데 얘는 프로그램 소스 안에 삽입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가져왔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무슨 이야기인지? 따라서 저장 공간 효율이 좋아요. 저장 공간 효율이. 자, 따라서 그런 것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프로그램의 모듈화를 한다는 게 뭐예요? 자, 다시 말하면 따로 저장해놨으니까 이놈을 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필요하면 얘 불러다 쓰면 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프로그램의 모듈화로 재사용성이 용이하고 빠른 실행 시간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접근 권한을 제한시켜서 보안성 향상에 기여할 수도 있다. 자,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내가 프로그램 동작할 때 특정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어떠한 데이터를 가져와 처리해야 된다라고 할 때 아예 별도로 컴파일해서 별도로 저장해 놓고 자,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뭔가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필요할 때 그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불러와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내장형 SQL은 아예 프로그램 안에 코드가 삽입되는 거고 얘는 아예 별도로 저장돼서 실행되는 부프로그램의 개념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따라서 그냥 그런 거다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유수가 이제 막 모기 잠기네. 자, 이번 시간에 여러 가지 내장형 SQL과 커서의 개념, 그 다음에 트리거는 이미 2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트리거의 개념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 4가지 개념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4가지 용어들 암기하시고 이번 시간은 뭐 많이 출제되진 않았으니까 자, 그런가 보다 하고 4가지 용어들 쭉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회복과 병행제. 이제 구현은 끝났어요. 데이터베이스 구현은 끝났고 회복과 병행 제어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회복할지, 여러 개의 처리가 트랜잭션이 병행 처리되는 것을 어떻게 제어할지 이러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죠? 자, 기운들 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